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전남경찰청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초기 수사 이후 수개월째 진전이 없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무안 돼지농장 3곳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됐습니다. 전남 구제역 발생 지역은 영암 13곳, 무안 6곳 등 1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3월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가전, 철강 품목은 수출량이 줄었습니다. 고흥군이 인구 10만 목표 달성을 위해 도심 항공교통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전남경찰청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초기 수사 이후 수개월째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경찰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지금 100일 넘게 저 계속 있어요. 오세요, 와. 방송 다 잡았다고! 뭘 위해서 잡았어 지금까지? 야, 알겠습니다. 뭘 위해서 잡았어 우리가? 내가 보내고 뭘 위해서 잡아? 뭘 잡아야 돼? 나도 내 자식 뭘 죽었어. 잡아야 되냐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 참사 이후 100여일이 지난 뒤 전남경찰청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에 진전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요청사항을 담은 서한문을 전남경찰청에 전달했습니다. 사고에 108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무거운 책임자 처벌이나 진상규명이 밝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토부 쪽에서는 공항 개항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유족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항은 로컬라이저 보강공사 당시 수사 내용과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한 서면 제출 등 크게 7가지. 특히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을 철저히 수사해 이번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족들은 서한 접수일 기준 7일 안에 구체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저희 교신 기록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교신 기록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진상규명을 통해야 되거든요. 전남경찰은 제주항공 참사 원인 규명을 위해 국과수와 항공사고 조사위 등과 함께 충돌 당시 항공기 충격량을 분석하고 있다며 블랙박스와 엔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형사 입건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이후 처음으로 전남경찰청을 찾아 목소리를 낸 유족들. 사건이 묻히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라남도가 무안의 돼지농가 3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해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무안의 돼지농가 3곳에 대해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지난 14일 밤 10시를 기해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농가 주변을 소독하고 축산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방역 조치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은 무안 몽탄면과 삼양읍, 일로읍 등 3곳으로 각각 4마리와 1마리, 5마리 등 모두 10마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남의 구제역 발생 농가는 15일 아침 9시까지 영암 13곳, 무안 6곳 등 모두 농가 19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3월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와 가전, 철강과 석유 제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본부 세관이 조사한 광주와 전남의 3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 감소한 45억 4,700만 달러, 수입은 21% 감소한 31억 3,900만 달러, 무역 수지는 14억 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각 품목별 수출 현황을 보면 광주는 반도체와 가전제품이 각각 25%와 35% 감소했고
전남은 화공품 28%, 철강 14%, 석유 제품 4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우리나라에서 미국 서부로 향하는 해상 수출 컨테이너 운송 비용이 한 달 전보다 13% 정도 하락하면서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관세 부과로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심 항공교통은 도심과 도심, 섬과 육지를 잇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고흥군도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상공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차세대 교통체계인 도심항공교통. 이른바 UAM으로 물류 운송 비용을 줄이고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미래 이동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내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목표하고 있는 가운데 고흥군은 지난 2020년 한국형 UAM 실증 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넓은 비행 공역을 가진 고흥만의 강점을 인정받은 겁니다. 고흥군은 우주항공 분야와 연계해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정하고 인프라 구축과 실증 연구 등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흥군은 고흥형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사업 3가지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부 정책에 우리 고흥군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타 지역에서 따라올 수 없는 인프라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고흥이 어떤 드론 UAM의 어떤 시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선점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보자. 그래서 이제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관광과 연계된 사업으로 남해안 관광벨트를 잇는 광역 노선 개발과 고흥 하늘길 투어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전남 서부권과 경남권을 아우르는 관광 노선을 설계하고 고흥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사업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두 번째로 도심항공교통을 통해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전남권 응급의료 전용 헬기 인계점을 활용해 응급 환자를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마련된 고흥 도심항공교통 실증 단지 등을 연계해 도심항공교통 유지보수 산업단지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UAM을 활용한 응급 환자에 대한 그 이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광주권의 전남대 병원이라든지 가깝게는 순천대 성가를로 병원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송할 수 있는 부분. 이 같은 계획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대규모 사업비 확보가 필수입니다. 고흥군은 3가지 전략 사업을 토대로 정부의 도심항공교통 지역 시범사업 지원 공모에 도전해 국토비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인 가운데 고흥군의 청사진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2025) 케이블 TV 공동기획 작은 행동이지만 큰 가치가 되는 실현으로 공동체를 지켜가고 있는 우리 동네 영웅을 만나봅니다. 발레 백주의 호수의 주인공이죠. 천연기념물이기도 한 큰곤이라는 철새인데요. 이들이 겨울나기를 위해 찾아오는 곳이 경기도 하남시에도 있다는 사실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 곤이들의 보금자리를 지켜내며 지역사회에서 환경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려나가고 있는 푸른교육 공동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딜라이브 오용석 기자입니다. 경기도 하남시와 남양주시를 이어주는 팔당대교 아래에는 당정섬이 있습니다. 1986년 한강 종합개발 이후 자연이 스스로 만들어낸 퇴적층입니다. 먹이도 많고 인적도 드물어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겨울 철새들이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40여 종에 이르는 철새들 중 흰빛 깃털을 달고 날렵한 몸매를 뽐내는 천연기념물 큰곤이가 눈에 띕니다. 큰곤이가 보여? 네. 그 부리 색깔은 어떤 색깔이야? 검은색 있고 그다음에 노란색. 그렇지. 하지만 도시의 성장에 따라서 새들의 안식처는 환경오염이라는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습니다. 하남시 창우동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 앞입니다. 차량을 정비하다 나온 못 쓰게 된 기름 150여 리터를 인적이 드문 틈을 타서 몰래 처리한 것입니다.
적발된 업체가 내다버린 폐유는 우수관을 타고서 1.5km 정도 떨어진 산곡천 하류까지 흘러 들어갔는데요. 불과 500여 미터 거리에 이 천연기념물인 고니가 찾아오는 철새 도래지가 있어서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큰 고니를 비롯한 겨울 철새들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지켜내기 위해서 시민단체인 푸른교육 공동체가 활동에 나선 건 지난 2002년부터였습니다. 한강 중심을 놓고 보면 건너편에는 그 예봉산 중심으로 한 산들이 있고 그 오른쪽에는 검단산이 있어요. 그 사이로 한강이 흘러가죠. 그 흘러가는 곳에 요 당정섬이라는 주변에 서식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뭐 서식지든 번식지가 됐던 이런 곳에 사람이 가게 되면 그들한테 방해를 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좀 언쟁도 있었고 왜 못 내려가게 하느냐 버드존 뭐 이런 이름으로 해갖고 바닥에다 스프레이 글씨를 새겨서 스프레이로 해서 이렇게 표시도 하고 현수막도 붙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10년을 정도 해왔죠. 푸른교육 공동체는 지난 2004년부터 자연생태교실인 고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고니가 찾아오는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들과 함께했습니다. 고구마를 썰어 먹이를 마련하고 철새들에게 직접 나눠주면서 서식지를 지켜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철새들 먹이 주는 활동을 꾸준히 함으로 해가지고 새들이 안정적으로 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고니가 초기에는 20마리에서 최근에는 뭐 300마리까지. 이제 멀리서 새 보는 건 이제 아들 따라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이제 진짜로 가까이 가서 고니 밥도 주고 뭔가 이렇게 좀 참여한다는 느낌이 있는 게 저는 제일 좀 좋았던 것 같고요. 푸른교육 공동체는 최근 하남시를 상징하는 새로 그간 자리를 지켜왔던 꿩을 대신해 큰 고니를 지정하자는 운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강 일대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근접한 거리로 이제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청정하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과 기후위기 시대의 생태계를 좀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큰 거니를 지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길 따라 철새 따라 무공해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당정들. 이곳을 지켜내는 작은 실천은 철새와 큰 고니뿐만 아니라 청정도시를 물려받을 미래 세대들에게도 큰 가치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남의 생태적인 서식지로서 정말 다른 데 없는 것들이 하남에 많이 있어요. 생명의 소중함, 그 서식지의 중요함을 꼭 알려주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죠. 딜라이브 뉴스 오용석입니다. 전남 신안의 수산물 유통기업이 1억 원을 기탁해 첫 번째 나눔 명문기업에 가입됐습니다. 전남 신안의 수산물 유통기업이 15일 신안군에서 나눔 명문기업 가입식을 갖고 기업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며 신안군에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나눔 명문기업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고 3년 동안 모두 1억 원 이상을 기탁한 기업에게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나눔이라는 거는 참 많은 그 사랑을 전해주고 마치 바이러스 같이 다 따뜻해지고 풍요로운 그런 마법의 그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도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370억 원을 투입합니다. 전남도는 교통약자와 보행자, 운전자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 사업에 100억 원을 투입하고 노인 보호구역 19곳, 어린이 보호구역 103곳의 안전시설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차선 이탈 방지 장치 692대도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스마트 횡단보도와 보행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 등 최첨단 안전시설 설치에 15억 원을, 운전자의 교통안전 환경 개선을 위해 136억 원을 투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